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이 나온다.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까지 서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든든할 것 같았던 내 집과 연금이 훗날 가장 큰 후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주택연금만 가입하지 않았어도 땅을 치는 한탄이 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주택연금의 양면성,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 제도를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현명한 사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장을 지켜보며 매달 얼마 안 되는 연금 받느니 집값이 수억 원 오르는 게 훨씬 이득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자율과 비교하며 주택연금은 결국 손해라는 분석 글이 많은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집값 하락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경기도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김영식 씨. 올해 72살인 김 어르신은 은퇴 후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늘 빠듯해 고민이 깊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자동차를 바꿔야 할 때도 배우자가 아프기라도 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김 어르신은 내 집으로 받는 평생 월급이라는 주택연금의 장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국 큰 고민 없이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에 터졌습니다. 김 어르신이 사는 지역에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즉 GTX가 들어선다는 발표와 함께 재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부동산은 연일 북적였고 아파트 값은 불과 2에서 3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만약 집을 팔았다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면 자식들 집 사는데 큰 보탬이라도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명절에 모인 자녀들마저 그때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덜컥 결정하셨어요? 라며 던진 원망 섞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면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75세 박정자 어르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박 어르신 역시 부족한 생활비가 늘 고민이었지만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엔 사업성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머니, 저희는 괜찮으니 그 집은 어머니 편안한 노후를 위해 쓰시는 게 맞아요. 라며 상속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지 오래라는 걸 확인했죠. 박 어르신은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찾아가 월 수령액과 보증료, 그리고 혹시 모를 단점까지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10년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증액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몇 년 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했지만 박 어르신의 노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값 등락에 신경 쓰는 대신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으로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에게 주택연금은 놓쳐버린 기회비용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엇갈린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목적과 상황 분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김영식 어르신은 당장의 현금 부족이라는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의 미래 가치와 가족과의 소통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간과했습니다.
반면 박정자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투자의 관점이 아닌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산의 특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 시 단순히 월 수령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지,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4가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의 미래 가치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올 계획은 없는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은 없는지, 가격 상승 요인이 명확하다면 가입 시점을 늦추거나 다른 대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집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 상속 재산입니까? 이는 돈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녀들과 식사 자리에서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내 노후의 안정과 자녀의 미래 사이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주택연금 외에 다른 대안은 충분히 알아보셨습니까?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당장 필요한 자금을 쓰고 나중에 집을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반드시 종이 위에 써가며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연금 수령 방식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외에도 저처럼 병원비 지출이 많을 초반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물가 상승을 대비해 매년 수령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남은 인생 계획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그 자체로 손해이거나 이익인 상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아주 예민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섣부른 기대로 주택연금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결정인 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신중하게 판단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답은 TV나 신문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중요한 결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